네, 아직 금요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요 특집으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매일경제신문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논설위원님, 왠지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상당 부분의 키워드가 좀 겹칠 것 같아요. 항상 하락했고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 또 대외적인 변수가 많았던 공통적인 한 주였거든요. 일단 이번 주를 정리하자.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 무엇인가요? 긴축 발작이죠. 그 FOMC 미팅이 끝난 다음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이 시장에서 조금 증시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기대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 전에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고 그 매파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시장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연내에 연준이 5번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0.25%에서 0.25%포인트씩 올린다면은 1.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조달 금리가 뛰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또 이 높은 금리 하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하기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은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쫓아가지고 안정적인 미국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환율도 1,200원대를 돌파했는데 이런 상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네. 환율도 출렁거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패닉 셀링이죠. 공포감이 커지면서 이 기업의 실적 이런 거 관계없이 맞습니다. 일단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단기적으로 언더슈팅하면서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악순환이라는 말이 이럴 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저도 요즘 은행 어플에 들어가면 놀라는 게요. 예금 적금의 그 금리 이율이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많이 올라서 저마저도 이거 적금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위험자산 심리, 회피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라는 게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수단,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실적이랄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 곳에서 한 섹터에서 그 순환매가 발생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다른 섹터 비교하면은 조금 이쪽 섹터는 덜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섹터도 또 돈이 몰리면서 또 끌어올리고 순환매식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무차별적 투자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이 이제 유동성 장세의 말기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준도 이야기했지만은 통화 긴축도 이야기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줄어들면은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랄지 하이닉스랄지 LG전자랄지 주가가 상당히 큰 폭 반등을 했어요. 이들 기업들은 뭐냐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거예요. 실적 장세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의 수익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한 유동성 장세와 다르게 주식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는 거죠. 유동성 장세일 때는 망하지 않을 기업이면은 다 오르는 그 옥석이 가려지지가 않죠. 하지만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은 정말 실적에 기반한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안전하고 투자 수익도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실적 장세가 연결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논설위원님 실적 장세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과패닉
정말 패닉 상태에서는 실적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때 이런 실적주들이 두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은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공포 장세거든요. 그래서 패닉 셀링, 투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투매가 발생할 때는 기업 실적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빨리 팔고 봐야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서 더 떨어지기 전에 이 정도로 그 손실은 이 정도로 제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넘쳐 나오면은 투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주가라는 게 그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 장세가 옮겨간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성을 찾는 거죠. 이성을 찾으면서 아, 내가 너무 많이 팔았구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도 13% 이상 빠졌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10%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10%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주식도 아니고 지수가 빠진다는 건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에 기댄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긴축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 이 지금 그 연준 그 매파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 흔들린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힌다 할지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물가가 금방 잡힐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 긴축에 대한 고삐를 재게 되고 매파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계속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은 당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를 노리되 몰빵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할 매수,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지만은 그걸 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버티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나은 최선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쏘아 올리면서 2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설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무엇일지 블랙록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준이 성장을 잡을 것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는 저희 설 연휴 휴장이기 때문에 네. 사흘간 휴장을 하는데 그 우리 휴장을 해도 미국 시장 계속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커플링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 미국 시장의 지금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해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당연히 목요일에 개장하는 우리 시장도 그 긍정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면치 못하겠죠. 플러스 여기서 그 외국인 매도세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도 엄청 팔았어요. 네. 오늘 또 상당히 그 기술적 반응을 했지만 외국인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반전되지 않는 이상은 강한 상승 흐름을 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 달러장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랄지 그리고 저 환율 그 변동성이 얼마 커지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미리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고요. 논설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